긍정 에너지 조용호 교수의 멘탈을 잡아라. 네, 안녕하세요. 긍정에너지 조용호 교수입니다. 조용호 교수의 멘탈을 잡아라.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게 우리 방송의 모토죠. 네. 예. 오늘도 함께 진행할 고정 출연자 두 분 모시겠습니다. 박시영 코치님. 네, 안녕하세요. 박사연입니다. 예.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곽훈 코치님. 네, 안녕하세요. 곽훈입니다. 예. 정말 다시 뵙게 돼서 반갑다. 네. 박시영 코치님 그 말씀이 뭐 좀 달리 들립니다. 아, 예. 제가 정말 다시 우리 저기 교수님 그리고 청취자분들을 못 만날 수도 있었었는데요. 이야, 못 만날 수도 있었다. 예. 참. 3월 15일 날 여기 수원에서 강의를 하고 서울 올라가는 고속도로 죽전유기에서를 한 3, 4km 남겨놓고 앞에 차가 갑자기 급정거하는 바람에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앞에 차를 하고 부딪히고 또 뒷차가 저를 와서 부딪히고 저희 앞에 차는 또 그 앞에 차가 이제 잠깐 멈추니까 초보자이다 보니까 겁이 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급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네. 엄청난 사중추돌인 거예요? 예. 그 살아오셨네? 네, 그래가지고 거의 2주 가까이 병원에 있다가 지금 이 방송을 위해서 몸 털고 아이고. 아침에 지금 한방병원에 가서 침 맞고 왔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리세요. 좀 내려보세요. 하니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어지럽기도 하고 심장이 뛰어가지고 너무 뛰어가지고 내릴 수가 없는데 그때 죽었구나는 브레이크 밟으면서 그 생각을 했고요. 예. 문을 열면서는 딱 좋아. 나 지금 살아있구나. 딱 좋아. 그래도 정말 다행이다. 감사하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숙면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야, 숙면이 딱 좋아를 그 순간에도 외쳤구나. 네네네. 딱 좋아, 살아있구나. 네. 너무 감사하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예. 감사하구나. 예. 와, 어떻게 그 말이 나왔을까요? 제가 뭐 안 당해봐서 그런데, 그러니까 사주추돌, 저도 이런 비슷한 건 당해봤는데, 만약에 박사님 이렇게 큰 사고는 아니에요. 큰 사고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됐으면, 저는 딱 드는 생각이, 어차피 난 중간에 끼어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이기도 하죠. 가해자이니까 예. 돈은 문제 없겠구나. 저는 문제였긴 이제 딱 좋아하고 한참 정신 좀 차리면 이제 그 생각이 날지도 모르게. 그 다음에 차 바꿔야 되는 기회인가? 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지금 웃고 있는데 지금 좀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 조금 아직도. 좋아지고는 있는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운전을 거의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고속도로나 이런 차 사고 볼 때 저건 남의 일이라고 늘 생각을 네, 했었고 그렇죠. 왜 저렇게 부주의해서 저렇게 사고가 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막 밀릴 때 그렇게 사고 나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거는 인생에 살면서 내가 예상치 않아도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이렇게 사고가 날 수 있구나. 그래서 오늘이 정말 선물이다라는 오늘이 선물이다. 그 이야기가 정말 저의 삶을 그래서 인생을 다시 태어난 느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예. 몇 살이냐고 물으면 전 앞으로 1살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와, 큰 교훈을 얻으셨다. 예. 물론 사고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네. 뭐 사고 났다고 뭐 이렇게 풀이 죽어 있어서 뭐 이러기보다는 네. 한 살이다 하고 새 출발한다. 예. 너무 훌륭하십니다. 네. 어쨌든 이 4월이 예사 달이 아니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요즘 보면 내가 뭘 의도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교통사고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갑자기 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산불도 그런 거 아닙니까? 산불도 뭐 내고 싶어서 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뭐 여러 가지 뭐 성명하다가 상황이. 그러고 네. 논두렁 태우다 그렇고 막 그런데 정말 정말 조심해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날씨도 변덕스러운데 네. 사건 사고도 참 많았어요. 네. 산불을 정말 비롯해서 4월.
4월 또 탄핵 그 선고도 있었고 네. 뭐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진 그런 네. 상황이잖아요. 국내는 국내고 또 해외에서는 또 뭐 트럼프 도 있고 저 치앙마이 미얀마 지진도 어마무시하고요. 미얀마에 제 제자들이 또 있어요. 네. 미얀마 출신들 와가지고 공부한다고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전에 미얀마에 그 뭐 군대 사태 있을 때 제가 지원도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 참혹하더라고요. 정말요. 호랑이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꼭 정신 차려야 될 호랑이 굴들이 너무 많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호랑이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딱조로 외치고 아이고 그래야 되겠는데 이제 4월 말부터는 좀 나아지겠죠? 4월 좀 말부터는. 이제 국내로 안정을 네, 찾아가야 찾아가고. 되고 저도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몸도 아프지만 네. 내 주위에 더 아픈 사람들이 더 보이고요. 제가 아프니까. 그리고 이것들을 앞으로 더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네. 이제 그 소식과 함께 좀 훈훈한 그런 소식들이 이제 많이 날라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 모셨잖아요. 네. 네. 박시영 코치님이 오래전에 알고 계시던 분인데. 네. 그래서 그 분이 더 생각났던 것 같고요. 네. 지금 멘탈 코칭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지금 멘탈 코칭 전문가 지금 올해 5년째 상반기 하반기 양성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기수 9기가 시작이 됐죠. 됐습니다. 우리 상당히 역사가 됐다 그죠? 네. 9기까지 갔으니까. 예. 거기도 한 13분 정도. 예. 총 15분 지금 15분 등록을 하셔가지고. 네네. 김포에서는 또 거의 졸업에 다. 예, 4월 지금 25일 날 예, 거기 이제 수료식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교수님 목포 열심히 가고 계시잖아요. 열심히 가고 있죠. 매주 토요일 날 새벽 4시에 집에서 일어나서 4시 반에 이제 차를 몰고 광명역으로 가서 6시 5분 KTX를 타고. 첫 차인가요, 이게? 첫 차는 아닙니다. 네, 두 번째 차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목포역에 도착하면 이제 8시 24분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장으로 옮겨서 어르신들 한 30분 가까이 오세요. 네. 그분들하고 이제 2시간 동안 네. 인생 수업을 합니다. 인생 수업을 하는데 지금 거의 다 이제 마무리 단계죠. 네. 그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네. 선생님한테 뭐 이런 수업은 뭐 태어나서 처음 받아봐요. 뭐 선생님 좋아요. 뭐 그 전라도 구수한 사투리로 네, 네, 손잡고 뭐 그래서 저도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 얼굴이 더 밝으신가 봐요. 그리고 또 저희 그 장안 구민회관에서 네. 지금 스마트 패밀리 네. 예, 시대 새로운 시대의 행복 공식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하고 있잖아요. 네. 예, 매주 화요일 날 저희가 10시에서 12시까지 하고 있는데 예,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도 좋겠습니다. 예. 우리 프로그램들이 여기저기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열리고 있네요. 우리 처음에는 공부 멘탈 해가지고 애들 교육하는데 청소년 대상으로 예, 했다가 학부모님들 시니어 멘탈, 시니어 행복 멘탈, 패밀리 멘탈. 네, 이런 패밀리 멘탈은 우리가 한번 우리 방송에서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다양한 얘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위성이라는 아카펠라 그룹이 있죠. 서울대 재학생들로 구성돼서 화제를 모았던 그런 그룹인데 6명이 지금은 이제 서울대를 다 졸업했죠. 예, 인공위성의 사랑이라 부를 수 있을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곁에 평범한 영웅이시지만 그 누구보다도 강한 멘탈을 가지고 삶을 이겨내신 분 바로 서울교통공사에 근무하셨고 지금은 노래하는 웃음 강사이자 또 파킨슨 협회 홍보대사랑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명환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선생님.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아이고,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출연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예. 제가 이제 서울교통공사에 근무하셨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전에는 지하철 공사였죠? 네, 그렇죠. 예. 얼마나 근무하셨나요? 35년 근무했습니다. 35년이나 근무하셨으면 정년 퇴임을 멋있게 하셨겠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 공사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차를 모르셨나요? 아니면 사무직인가요? 네, 역에서 근무했어요. 역에서만 근무하고요. 여기서만 근무하시고, 네네. 관리직이라 하나요? 사무직이라고 하나요? 영무원이죠, 영무원. 영무원이시구나. 네, 영무원으로 근무해서 부역장으로 근무하다가 이제 정년퇴직을 했죠. 부역장까지 하시고. 예. 지하철에 근무하시면서 뭐 재미난 일도 많으셨을 텐데. 네네네. 혹시 그 노래하는 재주가 있어서 뭐 그런 재주 발휘한 적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사장님이 이제 많이 바뀌면서 한 번은 이제 2009년인가요? 2008년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각 역마다 무슨 테마를 지정해서 특화를 한번 시켜봐라 해갔는데, 그런 공문을 받고 제가 역장님하고 이제 우리 센터장님하고 같이 제가 웃음 치료를 할 줄 아니까, 연신내 역 대합실에서 웃음 치료 좀 합시다 해갖고, 그게 통과가 돼가지고, 거기서 7년 동안, 365회를 웃음 치료 강의를 했습니다. 연신내 역 대합실 안에서 노래하면서. 연신내 대합실 안에서 네네. 지나가는 분들을 모시고 네네. 노래도 하시고 웃음치료 강연도 하시고 그거를 7년이나 하셨어요? 네, 매주 목요일이었는데. 매주 목요일. 네, 그런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서거했을 때 하고 또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말고는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거의 매일 하셨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거의 매주죠, 매주. 네. 네. 365회면 대단합니다. 그때 뭐 반응들은 어땠어요? 저는 그때 이제 진짜 감사한 게, 제가 이제 1주년 기념이나 100회 기념 이럴 때 이제 기념 행사를 하면 앞에 나와서 이제 사례 발표를 하잖아요. 예. 사례 발표하실 때 저는 선생님 덕분에 목숨을 건졌어요. 저는 진짜 우울증이라 걸려서 죽으러 막 가는 길이었는데 선생님이 웃음 치료하는 거 보고 나서 저는 다시 삶의 새로운 길을 찾았어야 하는, 이런 분들이 한 대여섯 분 있었어요. 와. 그래서 저는 뭐 일부러 누구가 모시고 온 것도 아니고 지나가다가 들렸을 텐데. 예. 우연히 선생님의 강연, 선생님의 노래를 듣고 인생을 다시 살게 됐다. 네네. 대단한 그런 일이네요. 저는 이제 그 일을 하면서 가장 느꼈던 큰 보람이었죠. 네. 예. 정말 그렇네요. 지하철 보면은 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연을 품고 왔다 갔다 하실 텐데. 그렇죠. 네.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게 저희들이 이제 각양각색 불특정 다수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불특정 다수의 각양각색인 사람들. 네네네. 그 중에서는 해피한 데이트족도 있을 거고. 그렇죠. 뭐 시험에 떨어진 사람도 있을 거고, 사업에 망해가지고 이제 뭐 정말 목숨을 끊겠다 이런 분도 계셨을 거고. 네네네. 35년 동안이나 계셨으니까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닐 것 같은데. 노래하신 거 말고 뭐 다른 에피소드는 없습니까? 저는 이제 웃음 치료도 강의를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졸업반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도 한 7년 정도 강의를 했죠. 그거는 이제 나가서 학교로 가서 한 겁니까? 네네. 웃음 치료는 상당히 전문적이시네요. 네,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들이 고3 학생들한테 학교 선전하잖아요. 이제 자기 학교 홍보할 때. 대학교에서 이제 고3 학생들한테. 네, 그때 홍보 나갈 때. 네, 제가. 오프닝으로. 네네. 끼워넣기죠. 선생님 제주도 많으신데 지금은 주로 뭐를 하세요? 퇴임을 하신 후에는?
지금은 이제 거의 뭐 가수로 활동을 하고요. 예.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예. 유튜브로 이젠 명환시대 해서 그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 신청곡 들어오는 것을 제가 이제 불러드리고 가죠. 아, 유튜브 방송을 이제 주로 하시는 거네, 그죠? 네네, 유튜브 방송하고. 그래서 그 금요일 8시부터 10시까지. 네네. 이제는 이명환 시대입니까? 이젠 명환시대. 이젠 명환 시대다. 네네. 그러니까 이명환이시니까 이젠 명환 시대다. 네네. 얼마나 들으세요? 그 방송을 실시간으로 할 때? 글쎄, 들어오시는 분들 많을 때 한 30여 명, 40여 명 들어오시고요. 30명, 40여 명. 네, 들어오셔서, 저는 이제 또 장르가, 네. 트로트, 발라드, 팝송, 민요, 기타로 하는 거 보죠? 그런 다양한 장르를 다 불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아는 분들한테는 참 아까운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참 아까운 사람이다. 우리 같이 진행하는 곽군 코치가 바로 또 그 유튜브를 찾으셔가지고 네. 방송을 보여주네요. 저한테도 좀 몇 개 보내주셨잖아요. 네네네. 이거 노래가 너무 수준이 높았고요. 감동적이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일도 하시고 또 대한 파킨슨 협회 홍보대사도 하시나요? 네네네. 그건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파킨슨 환우 중에서 한 분이 제 방송을 들어오셔서, 방송 수준이 너무 높다고, 우리 파킨슨 방송이 있는데, 거기 가서 방송을 좀 해주실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진짜 서슴없이,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름 제가 갖고 있는 탤런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행복감이나 이런 안정감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보자고 했던 것이거든요. 예. 제가 갖고 있는 그 취지하고 딱 맞아떨어지니까 저는 서슴없이 그쪽으로 가서 방송을 진행을 해드렸죠. 무료로 방송을 해드렸더니 그쪽에서 이제 홍보대사를 이제 맡아달라고 요청을 받았죠. 자꾸 일이 이제 새끼를 가지를 치게 되고 일이 커지네요, 그죠?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홍보대사로서 하는 역할은 어떤 강연회를 하거나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까? 네, 그런 것도 있었고요. 예. 또 제가 이제 재작년 10월 26일인가, 10월 26일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파킨슨 환우들이 처음으로 여의도 국회에 가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날이 있었어요. 예. 일종의 얘기하면 거리 집회죠. 집회를 때렸는데 그 집회를 꾸릴 만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무게차에다가 앰프 실어가지고 마이크로 해서 그분들을 선동하고 해서 그분들을 또 이렇게 국민의힘 당사 또 민주당 당사에 가서 자기들의 그 목소리를 전달하는 전달식도 갖고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분들한테서 정말 감사하다는 막 진정한 눈물을 흘리면서 제 앞에서 감사를 한다고 할 때 그때 또 뿌듯한 느낌이 들었었죠. 예, 홍보대사로서 정말 큰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선생님은 굉장히 이제 좋은 가정에서 이렇게 노래하면서 뭐 딴따라하고 잘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신데 그 얘기는 우리 박세영 코치님이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목소리나 지금까지 살아오신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해피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 같은데, 또 선생님에게는, 인생 역전,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어린 시절 어떻게 성장하셨는지 잠깐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3살 때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와의 가정 불화를 통해서 저희를 놔두고 이제 친정으로 보따리 싸서 가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자라다가
계모를 이제 두 분을 또 더 모셨죠. 계모를. 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셋이었는데, 세 분 다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또 이제, 한 분은 딸 아이를 하나 낳고 도망을 가셨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를 볼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학교를 못 가고 그 아이를 보다가 그 엄마가 이제 그 다음 주쯤에 찾아와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간 적이 있어. 그게 기억이 나고요. 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요 무렵인데 그게 절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세 번째 엄마가 들어왔다가 아버지가 44살에 요절을 하셨는데 네. 그 요절하시기 바로 전해 또 이 집을 가출을 하셔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저랑 아버지랑 딱 둘이 남았은 그런 시절이었죠. 그때가 제 나이가 17살이었어요. 와. 예, 근데 그때 이미 아버지는 능력이 없어서 저를 중학교를 1기분 3개월만 보내고 자퇴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이제 공장에 이제 이른바 그 당시에 공돌이로 취직을 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소년 가장 역할을 했었죠. 네. 그러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가 이제 혼자가 됐죠. 와. 정말 지금 이야기만 들어도 상상할 수가 없는데요. 네. 그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떻게 또 삶에 대한 어떤 교훈이나 아니면 선생님만이 가지고 계신 어떤 가치관이 있으셨다면 좀 들려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는데 둘이 살다가 한 사람의 체온이 빠져나간 그 집이 딱 요맘때 계절이었거든요. 딱 요맘때거든요. 네. 아버지 제사가 며칠 전이었는데. 예. 근데 그때 그 방 안의 온도가 너무 썰렁한 거예요. 그 혼자 남아있는 예. 그 17살의 청년. 어. 혼자서 그 방을 앉을 수가 없어서 팔짱을 끼고 서성거리면서 서갖고, 이제 어떡하지? 나 어떻게 하지? 막 이러면서 그 서성대던 그 제 모습이 생각이 나고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명환아, 너 이렇게 됐다고 해서 절대 나쁜 놈 되면 안 된다. 라고 제가 저한테 다짐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서부터 그때부터 저는 저하고 이 스토리텔링을 많이 했어요. 아. 너 지금 이거 하는 게 맞아?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넌 잘했어. 너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자꾸 저 자신과의 동기부여를 제 스스로 했고, 예. 그런 것이 저를 지금까지 잡아준 인생의 어떤 제 스스로의 모토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와, 저희 이제 코칭에서는 그거를 셀프 토킹, 자기 대화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선생님은 그걸 알고 쓰고 계셨네요. 그러면 네. 지하철 공사에는 어떻게 입사하게 되셨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양부모님을 만나요 또. 그래서 제가 인생에 또 19살 때 양부모님을 우연찮은 기회에 만나가지고 네. 거기에 형제 남매들이 이렇게 거기 4남매나 있는데 거기에 제가 그 집에 중간쪽으로 끼어들어가갖고 양아들이 돼요. 그래갖고 네. 월급을 타다 그 부모님을 갖다 드리고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학교를 못 배운 거에 대한 그 서러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막 검정고시를 공부하고 막 하는데 그때 하필이면 지하철 공사가 그래서 사람을 많이 뽑기 시작해요. 네. 86년에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막 뚫었거든요, 그때. 네네. 그때 그래서 제가 85년도에 네. 지하철 공사 입사를 한 거죠.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든 그 어린 시절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것들이 지금의 선생님한테는 정말 자원이 되신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 아버지가 저한테 보여준 모습들은 정말 창피하고, 네. 그리고 창피한 것뿐이 아니고 아버지로서 역할을 못하니까 제 자신까지 밖에 나가서 저 자신을 이렇게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네. 주눅이 들었다 그러죠? 기가 네. 죽고 주눅이 들었다. 네. 근데 그때 저를 그 주눅 들은 것을 남 앞에 그래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면서 요소는 노래였어요. 노래는 남보다 좀 잘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 노래 하나가 저를 지금까지 살게 한 네. 그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을 하죠. 네. 유튜브에 보니까 선생님 그 노래들이 많이 올라와 있던데요. 네. 임영환 가수님의 님은 먼 곳에 잠깐 네.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곽훈 코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좀 전에 여태까지 사신 이야기,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이야기, 이런 거 네. 쭉 들려주시고, 맨 마지막에 우리 좀 전에 님은 먼 곳에 노래를 같이 들었는데요. 네. 이 노래가 우리 임영환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 노래, 제가 이제 노래를 뭐 다양한 장르를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노래의 가장 특색은 한이에요, 한. 한, 살면서 살아온 나의 한이 노래 속에, 목소리 속에 묻어나온다, 이렇게 남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한 맺힌 노래들이, 그러니까 녹아있는 노래 중에 한 곡이 그 님은 먼 곳에가 되겠죠. 아, 그러시군요. 혹시 네. 그 님은 생각하시면서 그 님은 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있으신가요? 그 님은 어떤 대상이 아니고 제 인생 같아요. 아, 네. 제 인생.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그 어린 시절에 그 세월을 어떻게 보상받아, 막 이렇게 할 때, 정말 제 자신 되게 서글펐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 인생. 남들과 평범하게 살아보지 못했던 그 어린 시절. 네. 그게 너무 한탄스러운 거죠. 네. 아유, 그러시군요. 그러면 노래 중에 좀 자주 부르시거나 아니면은 인생 사시면서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힘을 줬던 게 노래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네네네. 지금 생각해도 가장 나에게 힘을 주는 노래가 있습니까? 꼭 그렇게 한 곡을 지정하지는 않고요. 네. 전반적인 노래들이 갖고 있는 힘들이 다 있잖아요. 노래마다. 네. 그러니까 슬프면 슬픈 대로, 또 비트가 빠른 노래들은 또 빠른 대로 사람한테 이렇게 주는 안정감과 그 힘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시군요. 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나에게 힘을 줬던 건 노래가 큰 몫을 차지한 거네요,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러시군요. 그럼 이제 회사 다니시면서 지하철 공사 다니시면서 방송통신대학을 또 다니신 거잖아요. 방송대를 회사를 다니면서가 아니고 퇴직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퇴직하면서 공부를 해서 올해 2월 25일인가요? 제가 네. 졸업식을 했죠. 야, 그러니까 예전에 젊었을 때 회사 다니면서 하신 게 아니라 이제 퇴직할 때쯤 되셔서 시작하셔가지고 네네. 저저번 달에 졸업을 하신 거네요. 네네네. 아이고,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너무 정말 대단하시네요. 근데 이 퇴직할 때쯤 되면 많은 분들은 제2의 인생이다, 좀 여유롭게 살고 싶다, 나 하고 싶은 거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방통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종의 한이죠. 우리 세대에는 대학은 나오고 못 나오고에 대한 어떤 사회적 편견? 네. 이런 게 많았고, 그것을 그 사람을 이렇게 단정 짓는 어떤 잣대가 됐기 때문에. 네네. 그랬죠. 네. 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 한이 있는 거죠. 대학 학사모에 대한 로망? 네. 그래서 그것을 꼭 이루고자 했던 그 마음을 한번 그래도 해보자 했는데, 중간에 저도 포기할 뻔했어요. 2학년쯤 돼갖고. 내가 과연 이거 해가지고, 뭘 먹고 살겠다고 이걸 하나야. 이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고비가 넘어가니까 결국엔 졸업까지 했게 됐죠. 네. 그러면 전공은 뭘로 하신 겁니까? 관광학과를 했어요. 제가 이제 관광 이쪽을 좋아하고 또 레크레이션 또 노래 이런 것들을 다 하니까. 네. 이렇게 해서 관광 안내사 좀 해볼까 생각했는데 진짜 국내 관광 여행 안내사 자격증을 또 땄죠. 네. 네, 그래서 그걸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 그걸 지금
또 나이가 많아서 또 못할 것 같아갖고 지금. 아, 또 언제 또 기회가 또 있겠죠, 그죠? 야, 대단하십니다. 예, 아, 그러니까 네. 노래 좋아하시고 기타도 치시나요, 그러면? 네, 기타도 조금 칩니다. 아, 아주 이거 잘 치지 못하지만. 아, 이거 기타 치시고 하니까 이제 관광 쪽에 이제 나의 재능을 살려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러면 선생님,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아오신 걸 이렇게 뭐 되돌아보면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일단 한 두 가지로 한번 말씀드려보면, 저보다 어렵게 살아오시면서도 살아온 저희도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제가 이제 회복 탄력성을 갖고 타고난 사람 같다는 저는 이제 저를 이제 판단했었고요. 네. 그래서 그 회복 탄력성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의 공부를 좀 하시고, 네. 힘드실 때 그런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회복 탄력성에 대한.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저는 저의 광고 하나 드리려면 매주 금요일 저 8시에서 10시까지 방송하는데 구독, 좋아요, 알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네. 구독, 좋아요 하겠습니다. 네. 거기 들어가면 우리 명환 선생님 노래도 듣고 힘도 얻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저도 꼭 들어가서 구독 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 네네. 그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회복 탄력성이 우리 이명환 선생님의 경우에 네. 그냥 본인이 타고나신 건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좀 높은 회복 탄력성을 가지게 됐는 건지 본인 생각하기는 어떠세요?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려울 때 그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예. 저를 이렇게 멘토해주는 멘토가 없었어요. 멘토도 없었고. 네, 멘토가 없었고 저한테는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친구나 뭐 이렇게 갖고 서로 그 같은 레벨 수준의 그 지적 능력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누가 누굴 오히려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죠. 저희 나이 때 이렇게 담배빵이라고 하잖아요. 담배 피고 괜히 객기 부리면서 손목에다 막 지저대고 막 그런 행위를 할 때, 저도 그때 이제 담배를 폈었거든요. 예. 담배 피면서 이 담배빵을 막 하는데, 저는 절대 안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부모님이 남겨준 유산이 유일하게 나 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여기다 흉터를 낼 수가 없어. 그때가 제가 17살 막 이럴 때거든요. 그때 아버지 막 돌아가시고 막 그랬거든요. 깨우침이 있으셨군요. 네, 저는 스스로가 그거를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자기 스토리텔링, 자기 대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유, 네. 예. 지금 실례지만 연세가 아직 70은 안 되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66세죠, 우리 나이로. 66세. 같이 정년 퇴임하신 그 동기분들이 다 이렇게 사시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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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유튜브 열심히 시청하겠고요. 네.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광 해설사 자격증도 따시고 더 많은 웃음 선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귀중한 시간 감사합니다. 와우, 다 대단합니다. 그죠? 와, 야, 우리 정년퇴직 하신 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사시면 참 이렇게 공원에 앉아서 시간 때우려고 애쓰는 분들, 그런 분이 다 없어질 것 같은데. 네, 그리고 통신대를 장학금을 받고 다니셨어요. 아, 방송 학점이 통신대를. 높으셔가지고. 아, 학점이 높으셔. 젊었을 때 공부한 게 아니고 네. 퇴직하고 하셨다 그러시네. 그러네요. 예. 저번 달에 졸업하셨다고. 이번에 졸업해서. 공부는 뭐 어디 써먹으려고 공부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분들 보면 공부는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렇죠. 네, 한풀이도 뭐 말씀하시고. 한이 맺혀 있다 얘기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한이 동기이고 그 동기들이 목표와 목적이 되어서 그분의 삶의 밑바탕에 깔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하신 거는 그렇게 좀 불우한 환경인데 이게 회복 탄력성 이야기를 스스로가 이렇게 자기 대화하시면서 맞아요.
좋은 회복 탄력성을 가지셨는데 그렇게 가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환경 자체가. 그리고 자꾸 탓을 하게 되고, 그렇죠. 예, 자기 그 원망들을 부정적인 쪽으로 풀어갈 수 있는데, 아까 얘기한 넌 할 수 있어. 저희 네. 이제 만트라잖아요. 그리고 늘 자기와의 대화를 네, 통해서 그것들을 배우지 않았음에도 이끌어주지 않았음에도 그것들을 삶에 이렇게 리드해 가셨다라는 네. 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 멘탈 관리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신 거네요. 네. 예. 자기를 가르칠 부모도 없고 친구들도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고 뭐 네. 누구 어르신도 없는 가운데서 네. 내가 나 자신을 지켜야 되겠다 예. 하면서 뭐 많더라도 얘기하고 자기 대화도 하고 예. 이 소중한 몸을 넌 망칠 수가 없어. 그렇죠. 예. 넌 할 수 있어. 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진짜 이 분은 지금까지 그러니까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집에 들어왔을 때 앉을 수가 없어서 혼자서 이게 서성이면서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고. 누군가 나를 이끌어주거나 힘을 주거나 생활비를 주거나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닌데 내가 나를 사랑하고 아끼면 살아야 된다라고 마음 먹는 자체가 야, 슬프면서도 대단한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은 그런 힘이 있네요, 보니까. 예. 고시영 코치님이 이제 강사협회에서 네. 만나셨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분의 이제 외향적인 특성은 어땠어요? 일단은 굉장히 밝으세요. 밝으시고. 그리고 유머 감각도 뛰어나시고요. 그 분이 오면 분위기가 막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늘 저렇게 밝으신가 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조금씩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분이 어떤 분일까 되게 궁금했었고 그리고 또 그 어려운 것들을 지금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펼치시고 계시고 저 연신내 역에서 그 하는 걸 한 3번 정도 저도 가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예, 어르신들 이렇게 의자가 쫙 놓여 있고 거기에 그 날을 위해서 기다리시고 또 팬클럽까지 팬이 있으셨어요. 있겠다. 거기에 팬클럽이 만들어져 가지고 함께하는 모습을 그것도 무료로 아까 그 몇 번 빠진 거 외에는 365번을 지금 했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셨어요. 예, 정말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예. 이명환 선생님 얘기가 참 울림이 큰데 네. 또 이분이 또 재미난 노래 많이 부르셨잖아요. 네. 그 이명환의 노래 한 곡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명환이 부른 너를 사랑해. 박시영 코치님 그 전에 연신내 역에서 네. 노래 듣고 그 광경을 보셨잖아요. 네. 그 얘기 조금 더 해주세요. 지하철 하면 우리가 환승을 하고 아니면 어떤 목적지를 이렇게 가는 거에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지역을 오셨던 분들이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정말 우울증이어서 살고 싶지 않다라는 분도 계셨고 항암 치료를 받는데 정말 병원을 왔다가 가는 길에 이분의 음악을 듣고 멈춰서서 팬이 되어서 매주마다 오시기도 하시고 정말 어디 갈 데 없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웃음 치료도 같이 나누고 그리고 노래도 같이 듣고 또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알아가고 함께하는 그 모습 등이 저도 그때 굉장히 놀랬던 기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노래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떤 치유 목적의 그런 행사. 네. 좀 감동적이네요. 네. 제가 이제 그 파리에 또 지하철이 유명하잖아요. 예. 그 파리 지하철역에 가면은 꼭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바이올린이나 예, 뭐. 바이올린 캐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뭐 클라리넷도 네. 연주도 하고 네. 바이올린이 제일 많긴 하네요.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저 멀리서 음악 소리가 들으면 음악 소리에 끌려서 한 걸음 한 걸음 찾아가 보게 돼요. 네. 그럼 거기에 어떤 젊은 청년이 있기도 하고 네. 어떤 경우는 가족이 또 연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 이런 게 뭔가 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또 떠오르네요. 저는 이 이명환님 보면서 사람이 자기 직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직업에 주어지는
순수 목적이 있잖아요. 이게 부역장이셨으면 맞아. 안전하게 이제 여행객 뭐 이렇게 승차 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오고 가고 하시는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자기 임무인데 그거 외에 또 다른 가치를 전달해 준다는 거는 이 자기의 일, 그러니까 이제 저를 따면 직무, 뭐 직업 이걸 다른 각도로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본캐 부캐가 이미 본캐가 이 본캐만 하면 되는데 부캐가 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좀 재미있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이제 주어진 일, 남이 하는 것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이 하고 있는 것을 새롭게 조명을 해서 새롭게 하는 거죠. 네. 저희 멘탈 코칭 수업이나 뭐 제 수업이나 이런 데서 그런 거 자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현재 내 일에 대한 가치 외에 또 다른 가치가 뭐가 있느냐. 네,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한테 주는 가치뿐만 아니라 내 일이 내 가정에는 그죠? 그리고 사회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넓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정말 의미 있는 가치가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 병원에 청소부 얘기 가끔 해주는데 청소를 하다 보니까 그림이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360일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그림이 걸려 있는데 그 밑에 층에서 하다 보면 또 다른 그림이 있어요. 근데 이걸 바꿔줄 수는 없을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3층과 4층 또는 다른 층의 그림들을 서로 주기적으로 바꿔주면 안 되겠어요. 그치? 해봐라. 이렇게 바꿔주니까 사람들이, 그림이 바뀌었네. 저런 그림이네. 그리고 이제 병실 안에도 그림이 있어요. 네. 근데 오랫동안 그 입원한 뭐 한 달, 두 달 입원한 사람들은 똑같은 그림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네. 그 병실 그림을 서로 바꿔줌으로써 다른 풍경을 연출해주고 사람 활력을 또 살려주고 그렇게 바꾸고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단순한 건데 일하는 자세가. 작은 맞아요. 것들이 여러 사람에게 또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렇죠. 직장인들이 이 직장에서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무료함, 매너리즘, 뭐 이렇게 내가 이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좀 후회, 뭐 괴로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피할 수 없잖아요. 그만둘 수 없으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든 다른 그렇죠. 가치, 다른 재미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뭐 직장을 요즘 많이 옮기는 시대라고 하지만 그 옮기기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하던 일을 참 재밌게 좀 달리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고 그 다음에 옮겨야 되는데 어쨌든 이명환 씨는 어쨌든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이면 틀림없어요. 그죠? 네. 그런 역경 속에서도 내 삶인데 내 몸인데 또 이런 뭐 지하철에서 일하면서도 이걸 더 재밌게 할 수 없겠는가, 의미 있게 할 수 없겠는가, 끊임없이 창출하고 고민하는 그런 분 같아요. 그죠? 네. 많은 분들이 회복 탄력성 공부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네. 노래 들으시고 너무 좋으면 찾아가셔서 구독 꼭 눌러주시고 유튜브 잊지 않고 그 얘기하고 가셨어요. 많은 분들이 좀 시청하시고 좋아요 표시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그죠? 우리 그리스 가수로 유명한 나나 무스쿠리 유명한 노래가 많은데 오버 앤 오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 후에 뵙죠.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